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네요. 또 가을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고 또 날씨가 쌀랑해지고 그 감기 환자들이 또 좀 많아갖고 좀 걱정. 감기 많이 걸려요. 저도 목이 아프고. 네, 코로나가 아닌 감기. 네. 또 주의하셔. 그 마스크를 끼고 다닐 때는 좀 그런 게 덜 하더니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일반적인 감기도 좀 그러게요.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환절기도 해서 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추석을 바야흐로 앞에 두고 네. 추석 상차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부분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차례를 지내거나 뭐 기제사를 지내거나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의식은 굿제의식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일반적으로 지내는 제사 차례 거의 형식은 비슷합니다. 네.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 작다라는 것밖에 없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 제례들이 있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법 버리지 말고 새로 새법 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큰 틀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청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큰 틀 안에서 작은 것들은 충분히 좀 바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지금 현대사회를 바라보면 지금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바지를 입고 머리를 카트를 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고 남자들이 짧은 머리를 하고 이거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큰 틀 안에서의 어떤 변화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큰 틀이라는 건 뭐냐? 옷을 홀랑 다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 아, 요즘 여름에는 아니 여름에도 중요 부위는 가리고 네네네네. 다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기호의 차이지.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다 벗고 다니진 않잖아. 그 옷을 다 벗고 다니면 경찰에 잡혀가. 그 뭐 풍기물란죄? 네, 뭐 여름에 좀 많이 벗긴 하더라. 어쨌든 네. 그런 그 대원칙이라는 거 완벽하게 벗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 취향대로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제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례도.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사회에 여자들이 무척 바쁜데 옛날에는 떡을 다 집에서 쪘고 전을 다 부쳤고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제사가 홍동백서 자포 위에 또 따지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유도리 있게 바꿔가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큰 절차에서는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본상이 있고 뒷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이 무가해서 굿이 진행이 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차고 또 그걸 수월하게 하는 무당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네. 본상이 있고 바깥에 뒷상이 있어요. 그걸 뒷전이라고도 하고 내전이라고도 하고 용어의 차이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정집에서의 그 상차림은 어떠한가? 제사가 됐든 차례가 됐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본상이 있어요. 집 안에서 내가 진짜 홍동백서 잡보 위에 하면서 이렇게 지방 써놓고 하는 거. 네. 그게 본상이고 제례에서의 뒷상은 무엇이냐. 이제 가정집에서는 뒷상을 따로 차리진 않아요. 따로 차리진 않지만 여러분 좀 보셨을 겁니다. 제사가 끝나면 과일 위에 조금씩 떼고 생선 머리 떼고 물밥 말아내서 바깥에다가 이제 문 밖에다가 종이 깔고 그 위에 쏟아 부어서 잠깐 뒀다 치우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뒷전, 뒷상 내지 내전 이렇게 보는 건데 물밥 말아내는 걸 모르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요즘 분들은 모르는 네. 분들이 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번거로워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그 생각을 하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 뒷상을 관가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청아가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내 집안을 정리를 할 때 디퓨저를 갖다 놓고 향을 쏘고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는 것만이 관건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건 청소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깨끗한 다음에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이쁜 빛을 발하는 거고 뭐 좋은 향을 갖다 놔도 그 향이 빛을 발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고 내가 우리 집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데 그거 놔두고 디퓨저 백날 뿌려봐야 그 더 역한 냄새만 난다니까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체에 있어서 복력을 많이 가지고 오는 내 조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차례상에 제사상에 오셨다가 복을 이만큼 갖고 왔어. 그런데 바깥에서 좋지 않은 귀신들이 그걸 다 흐트러 버리면 만고 소용이 없어. 뒷전 물밥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네. 먹고 비껴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잖아. 그 잔치만 벌어지면 거지대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네. 거지대들이 앞에서 진을 쳐버리면 안 돼. 그러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오실 건데 뭐 거지대들이 와갖고 문전에서 진을 쳐버리고 문전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아우 그러고 들어가시겠냐고. 그러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잔치가 벌어지면 항상 그 거린들을 줄 어떤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파지. 네네네. 네. 전을 붙이고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자른 나머지 그다음에 어떤 그 정갈하게 뭐를 하고 흐트러진 것들 그러나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다 따로 모아서 거린들을 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문전을 가로막지 말라고 한쪽으로 비켜서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영의정이 오시고 나라님이 오시고 이러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끝에는 항상 물밥을 말아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물밥을 말아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요즘 그 딸기 다라이 네네. 진피디도 빨간 딸기 다라이 네, 한 그 정도 선에서 재수를 조금씩 떼어내십시오. 네. 떡도 조금, 과일도 조금씩, 나물도 조금씩, 네. 밥도 한 두세 숟가락,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해서 바깥에다가 깨끗하게 말아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참 편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알고도 안 하는 게 아파트, 빌라 이런 데다가 내 현관 밖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부을 수가 없으니까 종이를 깔고 이런 거를 좀 생략하고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요즘은 쟁반 하나 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쟁반을 하나 놓고 거기다 물밥을 말아내도 되고 그리고 청아가 얘기했듯이 요즘 딸기 다라이 없는 집 없을 거야. 그리고 쟁반 없는 집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해도 괜찮다라는 네. 겁니다. 항상 물밥을 말아내서 허공 중에 있는 많은 배고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도 거린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억하심정을 가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아내셔야 되고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갑니다. 오케이. 예. 이제 물밥을 여전히 말아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법을 알고 그러면 물밥만 말아내셨을 거야.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제의식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하신당에서 이렇게 제사상에 무엇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재물복을 가득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렵지 않은 한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 걸어볼게요. 걸어주세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한 그릇 떠서 올려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바깥은 그것과 상응하는 것이 무엇일 건가? 그러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청아가 그랬죠. 불교는 부처님이 신이고 기독교는 예수님 하나님이 신이고 우리 무관은 각자 조상이 신이다. 네. 우리 조상님들은 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으신 분들은 물을 한 그릇 떠놓으면 그게 물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흠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귀신들은요. 물을 물로 보지 못한다니까. 물을 물로 보지 못해서 항상 목마른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술로 해결을 해야 된다. 예. 음식에 흠양을 해요. 귀신들은. 네. 음식에 어떤 기운에 흠양을 하기 때문에 그 배고픈 거린들이기 때문에 곡주. 우리 곡주 하면 흔하게 지금 딱 느낌 오는 게 막걸리. 네. 막걸리 한 병을 같이 바깥에 넣으라는 소리고 막걸리도 뭐 근사하게 따를 필요 없어요. 뭐 큰 대접이나 뭐 종이컵이나 이런 거에 따를 필요 없이
뚜껑만 따서 그 쟁반 옆에 네, 그 물밥 옆에 뒀다가 치울 때 같이 치우시라는 거고, 이제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번거로워서 아마 물밥을 안 말아내실 건데, 바깥에 음식을 집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건 또 맞는 거예요. 네. 바깥 음식은 바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 하나 해서 거기서 바로 버려서 바깥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막걸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시면서 화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아파트에도 화단이 있을 것이고 빌라에도 화단이 있고, 주택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 바깥에 이제 뭐 하수구 같은 데나 이런데 이렇게 조금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해서 조상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어떤 홍복을 100% 다 받으시라고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요.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 차례부터는 조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어떤 소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 이런 거 좀 가속력이 붙을 것이다. 청아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